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동두천시가 성병관리소 철거를 시도했는데요. 건물 앞을 지키고 있던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에 막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철거에 앞서 동두천시장 면담과 시민공론장 개최 등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철거를 찬성하는 지역 주민들의 맞불 집회도 예고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8일 오전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 앞에는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동두천시가 성병관리소의 철거를 예고했고 이를 막기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현장에 집결했기 때문입니다. 포크레인이 다가서자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섭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뺐어요. 빼시고 우리 차분히 대화를 다시 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대화를. 아니 왜 26년 동안 가만 계시다가 동두천 씨가 좀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서 일해보겠다는데 왜 이렇게 사업을 방해하시냐고요? 발전을 위해서는 거예요, 이게? 철거를 찬성하는 지역 주민들까지 가세하면서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철거를 찬성하는 주민들은 성매매와 기지촌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성병관리소를 굳이 왜 보존해야 하냐고 주장했습니다. 동천시 사회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한 30개 이상 단체들이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빨리 없애야 돼요. 동천이 그렇지 않아도 발전도 못하고 맨날 이미지가 안 좋고 그러는데 이미지 안 좋은 걸 얼른 털어버리고 탈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강제 수용 등 미군 위안부들의 아픈 역사를 후대에 알리기 위해 성병관리소를 보존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제 여론 쪽에서 이게 인권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기지가 있는 곳에서의 군사주의에 의한 여성 인권 침해 현장이다. 이래서 공론화 내지는 여론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만약에 이걸 없앴을 경우에는 굉장히 여기가 아마 공궁이 처할 거예요. 그 역사적인 현장을 밀어버렸다 이런 거에 대한. 시민단체는 철거에 앞서 박형덕 동두천시장 면담과 시민공론장 추진 등을 시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시민단체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데다 철거를 찬성하는 시민들의 맞불 집회도 예고돼 있어 지역사회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양주시의회가 4개월째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이 대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지만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원들은 최근 전체 의원 8명이 의장실에서 만나 약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는데요. 이젠 일을 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의 뜻을 밝혔지만 후반기 의장직을 어느 당 어떤 후보가 맡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양주시의회 의정협의회에는 40여 개의 안건이 올라와 있고 추경 예산안 등을 처리해야 할 임시회는 14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포천시 내촌면에 노후된 상가 간판들이 지역 특색을 살린 현대적 디자인의 간판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포천시는 2025년 간판 공모사업 대상지에 최종 선정돼 국비 2억 2천만 원을 확보했는데요. 간판 교체 대상 상가는 내촌면 삼거리에 있는 80여 개 업소로 내년 10월까지 LED 간판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사업이 내촌면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영주 경기도 의원이 동두천 양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관선시대 양주시는 도시발전 기틀이 마련될 때마다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노원구, 동두천시를 지속해서 분리했다며 개발이 힘들고 어려운 지역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했는데요. 또 급증하는 인구 및 학교 규모에 맞는 효율적인 교육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양주시 학생들이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양주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천군이 1호선 전곡역까지 보건의료원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전곡 농협사거리와 전곡역을 거쳐 다시 보건의료원으로 돌아오는 노선인데요. 순환버스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전에는 30분 간격, 오후에는 1시간 간격으로 운영됩니다. 지난 8월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친 부천 호텔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호텔 소유주와 운영자, 매니저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810호 객실 에어컨의 연결 전선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고 호텔 관계자가 화재 경보기를 껐다가 재작동시켜 인명피해가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근무 중인 호텔 매니저가 화재 경보기를 임의로 정지시키고 화재 사실을 확인한 후에서야 재작동시킴으로써 2분 24초만큼 투숙객들의 피난이 지연되어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경찰은 또 도어 클로저 미설치와 비상구 방화문 개방, 간이 완광기 미비치와 소방안전 교육 미비 등이 화재를 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기안전 매트 구조 과정에서 투숙객 2명이 추락사한 사고에 대해서는 매트 설치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이 없었지만 사망 원인을 소방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환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죠. 지난달 17일 부산에서는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한 30대 여성 환자가 4시간 만에 심정지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구급대는 환자를 수용할 병원을 찾느라 무려 92번이나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죠. 그렇다면 병원은 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걸까요? 첫째, 전문의와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꼽힙니다. 둘째, 응급실이나 중환자 병상 부족. 셋째, 필요한 의료 장비와 시설 부족. 넷째,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배후 진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점이 꼽힙니다. 그리고 다섯째, 의료진의 피로도입니다. 때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핑계를 대면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도 보고됩니다. 병상이 있는데도 없다고 하거나 의료진의 피로를 이유로 환자를 안 받는 것이죠.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응급실 뺑뺑이가 빈발하자 119 구급대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본부는 119에 강제력을 가진 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대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서는 응급 환자 이송 시 병원의 수용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응급의료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너무 오래가고 있습니다. 국민은 나도 응급실 뺑뺑이의 희생자가 될까 겁이 납니다. 정부와 의료계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무릎을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가 줄고 상승 거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 7월 8,884건이었던 것이 8월에는 6,114건으로 줄었는데요. 7일까지 집계된 9월 매매 건수는 1,941건에 그쳐 이달 말까지 신고 기한이 남았지만 8월 거래량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또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중 상승 거래는 48.5%로 절반을 밑도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방은 대출 규제와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당분간 거래량이 줄고 가격 상승폭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가 2만 2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2,500여 건을 심의하고 1,554건을 전세사기 피해로 결정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위는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2만 9천여 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심의했는데요. 이 중 2만 2,500여 건을 전세사기 피해로 결정했습니다. 인천 제2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이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인천시가 보건복지부에 제2의료원 설립사업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지 않았는데요.
제2의료원의 설립 타당성과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인천의료원이 지난해 113억 원, 올해도 107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만성 적자를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내년 출연금을 180억 원으로 대폭 인상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앞서 시는 이번 복지부의 계획서를 낼 때 인천의료원과 달리 제2의료원은 도심지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의료원의 활용 방안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했는데요. 이번에도 불발되면서 시가 계획한 2029년 개관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시는 복지부의 보완 사안을 검토해 올해 다시 한번 예타를 신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제2의료원은 부평 캠프마켓 A구역 4만 제곱미터 부지에 건립될 예정이며 21개 진료과 400병상 규모로 총 사업비는 3,074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매년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학생 수는 지난 2020년 413명에서 2021년 593명, 2022년 755명, 지난해 1,100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는데요. 올해도 8월까지 누적 인원이 930명으로 집계돼 연말까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라 전면 등교가 확대되는 등 학습 환경이 급변한 점이 최근 몇 년 사이 학생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부터 정신건강 관련 의료기관과 민간지정 상담센터에서 고위험 진단을 받은 학생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학생을 진단 치료비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지원 범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기 지역의 말라리아 환자가 지난해 대비 21.6% 감소했습니다. 올해 경기도 말라리아 발생 현황을 보면 2024년 9월 3주까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국 환자 572명의 약 52%입니다. 발생 환자 301명 중 약 81%인 246명이 경기 북부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파주 115명, 고양 43명, 김포 38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경기도가 이달부터 신재생에너지 융자 지원 관련 사업 이자 금리를 1.8% 인하했습니다. 금리 인하 대상 사업은 경기도 에너지 융자 지원, 산업단지 및 중소, 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화 융자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출이자 지원 등 3가지인데요. 경기도는 경기 아리백 달성을 위해 도 예산과 은행 자금 등을 활용한 약 670억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금융 지원 사업은 순차적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김포시에 있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기후에너지 사업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인천 지역 33개 공공기관 중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곳이 절반 가까이 되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인천 지역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보면 전체 33개 공공기관 중 16개 기관이 2023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36%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중 인천국제공항공사는 5% 감축에 그치며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21년 4.1%, 2022년 4.5%, 지난해 5%로 매년 한 자리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이 밖에도 해양경찰청과 인천대, 남동구와 미추홀구, 서구, 중구, 부평구, 강화군 등 6개 시설관리공단, 인천시 교육청, 경인교대, 건설기술교육원, 한국폴리텍, 강화군과 동구, 온증군 등도 감축 목표인 36%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률 1위인 인천시는 55.7%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항공안전기술연구원과 인천관광공사, 인천도시공사, 연수구 등이 50% 이상의 감축률을 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